50세 이후에는 30평에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 서서히 화음기로 접어드는 나이 50세. 어느새 거울 속 모습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른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둘 둥지를 떠나 각자의 인생을 펼쳐가고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어디서 보낼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매일같이 저에게 이런 절실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50이 되어가는데 환갑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희 마지막 집은 어디로 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고 싶다는 욕구 이상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그리고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돈방석 풍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풍수 전문가입니다. 공간이 인생에 미치는 놀라운 힘. 옛 사자성어 중에 안토중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한 땅을 중히 여긴다는 뜻으로 내가 익숙하게 지내는 공간, 예를 들어 고향 같은 곳을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옮겨 다니는 것이 쉽지 않고 내가 지내는 곳에 익숙하게 느끼게 된다는 사람의 본능적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공간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내는 공간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좋든 싫든 간에 거기에 있게 되면 그 공간의 운에 스며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이면 좋은 기운에 스며들게 될 것이고 나쁜 집이면 나쁜 기운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신비롭고 발전적인 것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 깨치고 생각을 바꿔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제대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좋아하는 공간의 중요성. 어떤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냐고 한다면 가족이 좋아하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도 좋아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집이어야 되고 나와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 말이죠. 집을 달리하는 형제자매, 이미 각자 다 출가해서 따로 살고 있는 그 형제자매가 아니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나를 우리 집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좋아하는 그런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당연히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장 한 명만 좋으면 되냐? 절대 아닙니다. 가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도 다 행복해야 되고 다 좋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찾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고 의견을 강하게 내시는 가족분들 위주로 집을 정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크게 후회하시고 또 결국 저희를 찾게 되고는 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좀 가족끼리 잘 얘기를 하셔서 집을 정하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근처 거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출가해서 손자 손녀도 있고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자식들 근처에 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내가 부모라는 기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식에게 어떤 봉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로지 이것만 생각해서 그 자녀들 근처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손자 손녀에 대한 양육인 거죠. 제가 지금 밖에 나가보게 되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끝나고 아이들 나올 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로 많이 그 손자 손녀들 데리러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또 하나 생각나는 집이 있는데 지방에 제가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 집에 갔었습니다. 손주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손주를 위해서 걱정을 해서 나쁘게 표현하자면 진짜 끼고 살고 정말로 과잉보호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또 그 손주에게 나쁜 영향이 가고 있고 그런 생각이 또한 공간에도 미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배려를 한다는 그 선택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좋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선택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거,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가 최선이야. 자녀만 행복하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실상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몸도 지치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서로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으신 의뢰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너무너무 손자, 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몸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손주들 이렇게 뛰어놀고 또한 집에 같이 있고 하면 생기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몸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그걸 또 받아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더 크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옆 근처에 간다고 해도 오히려 자식이 나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식의 그런 집을 위해서 다시 계속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수 선택의 현실적 기준과 부부 관계의 변화. 유튜브에 보면 요새 그 평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큰 평수로 가라, 작은 평수로 가라 이런저런 이야기 있습니다. 일단 풍수적인 부분,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자면 옛날에는 한 2030년 전에 그런 양태, 풍수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사는 공간에 적합한 평수가 6.5평이라고 해서 4인 기준으로 해서 23평에서 26평, 그 사이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요즘은 그게 다르죠. 그거는 생활하는 측면이 그 시대하고 또 지금하고는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노년의 세월을 보낸다고 해도 왕성하게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분들은 만약 두 분이 산다고 한다면 30평이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절대 그런 넓은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너무 지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30평이 아니라 20평대든 혹은 10평대 후반이든 해서 가셔야겠죠. 그렇게 좁혀서 가는 것도 어떤 관리의 차원으로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평이 더 좋아, 20평이 더 좋아라고 어떤 풍수적인 차원에서 물어본다면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넓은 공간이 감당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넓은 공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는 남녀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어떤 형식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근데 실제 그 고객분들 집에 가보게 되면 거의 한 40대 후반쯤 되시는 분들부터 해서는 한 방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또 한 방에 쓴다고 해도 싱글 침대 이렇게 두 개 놓고 따로 지내시거나 하는 경우를 정말 쉽게 보고 굳이 따지면 한 열에 한 두 집, 세 집 정도만 한 방에서 그렇게 지내시고 다 나머지는 각 방을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고객분들은 그렇습니다. 어디든 간에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가 어떤 현대화된 생활 체계 안에서 보자면 은퇴를 하게 되고 또 두 부부가
이제 따로 살다가 한 공간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마치 신혼부부처럼 또 이렇게 왕성하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생활 패턴이 달랐었고 각자 이제 또 쉽게 말해서 살 만큼 살고 나대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다시 또 이제 같이 좁은 곳에 있다 보면 더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서 너무 좁다고 하면 오히려 가정에 그런 불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편하게 얘기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각방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코골이 때문인 거죠. 코골이도 그렇고 또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배우자가 냄새 난다고 같이 있기 싫다고 이런 얘기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패턴이든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평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감당이 되는 선에서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굳이 30평이 더 좋다, 줄여서 가야 된다, 좁은 집이 더 좋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거는 전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잘 선택을 하시고요. 실버타운과 노인, 주택에 대한 새로운 인식.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실버타운이라고도 하고 노인주택, 노인복지주택, 이게 개념이 사실 나눠져 있긴 한데 개념 자체가 너무 또 혼재되어 있어서 그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실버타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버타운이 절대 요양의 개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요양원이라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실버타운 알아본다고 하면 상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그런 차원을 조금은 넘어섰죠. 조금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차원이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버타운, 그러니까 그 노인주택이라고 하죠. 시설마다 다르긴 한데 적정한 연령대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적정한 그 건강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받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건데 실버타운에 가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그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정말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일찍 겪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런 노인 주택 수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적거든요. 적다 보니까 사실 그 필요하긴 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실버타운 자체에 들어가셔서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비슷한 연령대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지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취미 생활을 공유하니까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솔직히 거기 계시다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바로 옆에서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하면 여러 가지 상심, 그리고 어떤 기운의 꺾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다른 세대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 각각 다 맞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런 주변 사람들의 교류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나보다 그 젊은 사람들 또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공부하고 또 기운을 받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한 집에 한 집 안에 이렇게 3대가 모여 살았다고 하죠.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함께 한 공간에 지내면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 젊은 사람은 어쨌든 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난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생기를 통해서 같이 지내는 조부모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조부모는 그 후손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그렇게 케어를 해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서로 계속해서 상부상조하면서 한 사회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기본적인 차원을 떠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노인주택이 한 번에 지금 확 터지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노인 시설을 어떤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렇게 혐오 시설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순환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같이 지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인식 차원,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기운도 잘 없고 주변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성격,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들어가실 게 아니라 자식들 옆에서 그렇게 지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다면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노후 주거 선택의 핵심 원칙들. 이렇게 얘기 드리다 보면, 아, 내가 나이도 많은데 어디 갈 집이 어디 있겠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의뢰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죠. 항상 마지막 집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앞으로 최소 2번은 더 이사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뭘 앞날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흔해지고 하다 보니까 주거의 이동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 상태의 변화, 경제적 여건의 변화, 가족 상황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주거 이동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건강할 때 선택한 집이 몸이 불편해지면서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경제적 상황이 변하면서 더 작은 집이나 더 편리한 곳으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 사는 것에 적합한 공간으로 다시 이주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변화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다면 좋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내는 그 모든 공간에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공간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체크리스트. 실제로 집을 선택하실 때 몇 가지 더 고려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의 편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아지는데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병원과의 접근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마트, 은행, 우체국, 약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종합병원과의 거리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집 내부 구조도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단이 많은 구조보다는 평면적인 구조가 좋고 화장실과 침실 간의 거리도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바닥재, 안전 손잡이, 설치 가능 여부 등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과 안전 시설도 중요합니다. CCTV 설치 여부, 경비실 운영 시간,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1층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창문 보안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과 미래 계획의 균형. 집을 선택할 때 현재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 의료비 증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월 관리비나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집값의 변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더 작은 집으로 이주할 때 현재 집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인구 변화 추이 등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거주지 근처에 어떤 의료, 시설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네 의원부터 시작해서
종합병원까지의 거리와 접근성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해당 질환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또한 약국의 위치, 응급실 운영 시간 등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운동시설도 중요합니다. 산책로나 공원, 헬스장, 수영장 등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시설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의 중요성. 노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노인회나 취미동호회 등이 활발한지 알아보세요. 또한 주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시설은 어떤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계절과 날씨를 고려한 주거 환경.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별 주거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보세요. 특히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나 눈이 올 때 외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실내에서도 충분히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중요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지, 습도 조절이 용이한지 등도 체크해 보세요. 풍수적 관점에서의 기란터와 흉한터. 풍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집터 자체의 기운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현대 아파트에서는 전통적인 풍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먼저 주변 환경을 살펴보세요. 너무 소음이 심한 도로변이나 공장 근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이나 언덕을 등지고 있으면서 앞쪽으로는 탁 트인 전망을 갖춘 곳이 이상적입니다. 물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집 앞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구조보다는 물이 모이는 구조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습한 곳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적당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집 내부의 기운 흐름도 살펴보세요.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집 안을 골고루 순환할 수 있는 구조인지, 너무 복잡하거나 막힌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진정한 보금자리. 결국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좋은 공간에서는 좋은 기운을 받게 되고 그 기운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50세 이후의 주거 선택은 단순히 편의성만을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 건강관리의 용이성,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화려한 것보다는 평온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도 삶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고 그 평온함 속에도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집이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꽃 피울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쌓으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집은 그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장식해줄 소중한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기 바라며 그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